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연예인을 만나려고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일까요? 범죄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격 도구는 손바닥 크기의 블록이었다, 보도 블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천안 동남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인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네,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전국에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고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 좀 약간 잠복기로 들어간다 생각했던 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크게 건드리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요. 자,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은 나는 연예인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범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당한 사건인데요. 그 체포된 범인이 중학생으로 알려져 파문이 컸죠. 배 의원실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네. 배 의원이 인사를 나누려 다가가자 손에 쥔 블록으로 10여 초간 15차례나 배 의원을 공격하였습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중학생인 피의자는 사인 받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보도된 것을 보면 A군 몸에서 어떤 뭐 종이라든지 필기 도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우발적이다라는 주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A군의 이제 발언들을 쭉 보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황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건 한 달 전, 그리고 범행 1시간 전에도 해당 미용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A군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비공개 일정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비공개 일정 중에 배현진 의원이 차량에서 내려서 한 3, 4m 정도 이동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A군이 다가왔다. 물론 뭐 이 부분이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는 나중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두 차례 배현진 의원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공격을 했다. 이게 사실 뭐 동영상으로 일부 이게 좀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사실이 맞나요? 일단 정확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의원실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배현진 의원이 맞나요? 라고 2차례나 물어본 후 배현진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다가가자 이제 공격을 당했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좀 많이 충격을 느끼는 부분이 정치인에 대한 이런 공격을 미성년자가 그것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이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년범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A군은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이 중학생이다. 그리고 15살이니까 뭐 촉법소년이다. 네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기사를 보면은 A군은 2009년생으로 지금 만 14세 이상일 확률이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촉법소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A군의 주장은 본인이 2009년생이라고 하면 일단 14세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충분히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밝혀진 내용, 이게 공개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병원에서 이 조울증 증세, 조울증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양극성 장애의 소견을 받은 바가 있다. 또 최근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서 폐쇄병동 입원 지시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언론에 계속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국가별로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A군 처벌과 관련해서 사실은 나이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지금 정신적인 장애 등의 참작 사유가 있느냐 이것인데요. 지금 밝혀진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보자면 A군은 지금 경찰 조사 이후에 응급 입원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응급 입원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찰관과 전문의가 정신학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이거든요. 구체적인 판단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군요. 네, 맞습니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이 대상자가 자해나 타해 등의 그런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 72시간 내에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A군이 이 응급 입원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이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정신과적 응급조치 관련된 요구나 신청 또는 상황 판단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소년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이 소년의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이 심신미약 감경 요새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싫어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질병보다는 어떤 치료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이 들어보신 심신미약이라는 건 결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심신장애로 인해서 이런 능력들이 없다면 A군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정도에 그친다라고 했을 때는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이런 책임, 형사 책임을 못 지게 돼서 무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를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주장들이나 절차가 작동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건에서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사용된 그 도구가 돌이었거든요. 네네. 벽돌. 그 벽돌인지 블록인지 그런 게 사용됐는데 피의자는 지금 평소에 그걸 들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돌, 블록, 크기나 CCTV 영상으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돌이다라고 얘기가 돌았던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확한 형태의 보도블록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보도블록이 쪼개진 그런 덩어리 정도의 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구체적인 사실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 돌의 반질반질한 면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면들을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증상들이 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공격 성향과는 별개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할 목적으로 평소에 돌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년에 대한 너무 자세한 얘기가 언급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 사건 자체의 중대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후속 보도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후속이 보도됐다고 해서 저희까지 이제 사건 논외에 이 학생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저희가 자세히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좀 가혹한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저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